오늘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여러모로 좋지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변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이 변수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투자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말합니다. 주식은 국채보다 더 높은 리스크를 가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되죠. 이런 추가적인 기대 수익이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22년 만에 최근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가 S&P 500의 리스크 프리미엄인데요. 보시면 200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수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는 이 지표가 최근 들어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설명을 하지만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거나 혹은 마이너스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주식을 다 팔아치우라는 그런 지표는 아닐 겁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다고 해도 앞으로 경제 성장이 강력하게 예상이 된다면 이는 기업 이익에 큰 증가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면 결국 주가도 오르는 것이겠죠. 따라서 주식을 팔 이유는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지표 자체가 22년 만에 처음 나온 것만으로 봐더라도 보고 있으면 좀 찝찝한 것만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나오기 힘든 상황이란 것이고, 증시에 만약에 어떤 무의식 같은 게 있다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쏠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로 정상화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이 하락하면 되죠. 증시가 하락하면은 기존 주식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 관점에서 본 향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식과 비교되는 안전자산 수익률이 내려가면 되죠. 그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상대 수익률이, 비교군이 내려가면은 이것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리스크 프리미엄을 책정할 때 주로 비교 집단이 되는 건 장기채 수익률입니다. 주로 10년물이 비교 대상으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 미국 10년물, 좀 더 넓게 보면 미국 장기채 수익률이 내려간다면 마이너스로 내려간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 자산시장에서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플러스로 돌리려는 방향과 일치해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상승하는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 하나를 들 수 있겠고요. 오늘 2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얼마 전 10년물 채권 입찰이 정말 최근 몇 년 만에 최악으로 안 팔리는 상황이었고, 바로 다음날 이어진 30년물도 10년물보다 좀 나았다 뿐이지 별로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20년물 채권이 놀랍게도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 1시에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게 4.818을 찍었어요. 근데 입찰 마감 직전 사전 경매 거래보다 EBP 내려간 거래였고,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몰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좋았던 20년 채권 경매 결과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장기물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오면서 정말 최근 탄탄한 스티키한 인플레로 인해서 맥을 못 추던 장기채, 국채 가격이 간만에 오르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3월 CPI 나오고 어제 8월 파월 발언 나오고, 과연 무엇이 이 채권 금리 랠리를 막을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면 이 막을 만한 변수가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생뚱맞게 20년물 경매 입찰이 이걸 막아줬다, 이런 측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날 증시도 내리고 장기물 금리도 내렸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 마이너스 해소에는 적지 않게 도움이 된 하루였습니다. 참 오늘 그 20년물 경매를 보면은 역시 하루하루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입찰이 결과가 좋다니, 물론 오늘 경매 물량이 좀 작았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하루하루 예측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파월의 발언에 화답하는 ECB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이 파월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했기 때문에 유럽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었는데요. 결과는 얼마 전 라가르드의 발언, 즉 유럽은 미국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오 센테노 ECB 집행위원이 말하기를 ECB는 유로 지역의 상황을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고, 연준이 만약에 뭔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건 연준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지 유럽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ECB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둘기파로 불리는 이 그리스의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중앙 총재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과 7월에 각각
한 번씩 내리고 연말까지 2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매파로 불렸던 이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역시 이 심커스 총재죠.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3번의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4번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다. 50%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유럽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컨센서스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요 나온 기업 실적 중에 이 LVMH 명품 기업 최악의 분기 매출 성장이 있었죠. 21년 초 이후에 최악의 분기 매출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중국의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매출이 올해 1분기 6% 감소했는데 이건 뭐 거의 중국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날 실적 나오고 주가는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 중국의 경기 부진과 유럽의 약함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홀로 잘 나갈 수 있지만 과연 앞으로도 미국 홀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이 16일부로 GDP 나와보시면 또 올랐어요. 1분기 예측치가. 기존에 2.4였다가 2.8로 올랐는데 2.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만 생존을 한다면 아마도 94년 시나리오가 또다시 재현되는 그런 것일 텐데요. 이제 유럽은 금리를 확실하게 내려야 할 만큼, 즉 환율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할 때 관련해서 오늘 라가르드가 굉장히 그 쇼맨십을 보여주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ECB 중앙은행은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가리거든요. 붐 이러면서. 그리고 바로 이어진 발언으로 근데 굉장히 환율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이렇게 웃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당연하겠죠.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환율을 볼 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튼 그 유럽이 금리 인하를 당연할 만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과연 미국의 독주가 올해도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역시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올해 미국 선거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경제의 약함에 대해 고려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마침 CT에서 나와서 루시 몰드윈 이분 글로벌 리서치 헤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CT의 뷰는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연시킬수록 경제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나중에는 더 많은 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실질적인 어떤 경기의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특히 신흥시장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신흥시장이 달러 강세 속에서 뭔가 좋은 경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CT가 기존에 예상한 골디락스 시나리오는 S&P 5700인데 그거는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이뤄지고 회사에서 더 많은 성장이 나올 때 그거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될 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 두 가지를 함께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다. 만약에 더 나은 성장이 있다면 금리 인하가 빠지더라도 주식시장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인플레 문제가 지속되고 성장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면 지금 수준을 지수를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T의 견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불연비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갈부 구독과 좋아요, 더 많은 사랑, 주변 분들의 추천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